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보험금을 노리는 자들. 오늘은 첫 번째 국가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무서장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가니까요.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의미에서 국가가 달라든다 이겁니다. 보험금을 탔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보험금을 탔는데 피상속인 이 망인이 보험료를 이분이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보험계약자든지 다른 사람의 보험계약자든지 그거 상관없이 상정세법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상속재산이 맞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속재산 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국세기본법상은 뭐냐 하면은 이 망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어요. 체납세금이 있으니까 이 체납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금을 탄 사람은 이제 상속인이 탔는데 이 상속인이 탄 이 보험금에 내놔라. 너 이게 보험금 받았으니까 체납세금 내놔라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오늘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요. 그 체납한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상속인이 그 수령한 보험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세금 충당해버릴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자, 망인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자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상속인인데 이 처 명의로 보험 수익자를 해놓은 거예요. 망인이 보험료를 생전에 납부를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당신이 가지소 해가지고 보험금을 3억을 수령을 했어요. 수령을 했고 이분이 6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보험금을 수령을 딱 10일 이후에 6월 22일 날 3억 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7월 7일 날 상속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상속 포기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며칠 만에 수리가 된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한 겁니다. 상속 포기. 왜? 망인한테는 채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고유의 채권이기 때문에 망인의 채권자들이 달라들지는 못하더라도 국가는 달라들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내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속세를 8월 3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해요. 이게 상속재산 3억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물론 이제 과세 미달이었겠죠. 그렇게 했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험금 3억이 있었는데 이 망인에게는 평소에 양도세 체납을 한 거예요. 양도세 이분이 체납자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체납 세금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9일 날 이 아내한테 당신 3억 수령 받은 거 있죠? 하면서 연대납세 의무자를 지정을 하고 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이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요. 내놔라 이거예요. 체납세금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가 압류해가지고 충당해버린다. 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망인의 체납세금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분이 심판 청구를 해요. 심판 청구를 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6월 달에 그 다음 연도 6월 달에 기각을 해요. 심판원은. 여기에서 보험금이라는 거는 고유 채권 아니냐. 고유 채권이고 내 고유의 권리다. 이게 상속재산 아니다. 상속재산 아니니까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왜 망인의 체납세금을 내가 책임을 져야 라고 했는데
아, 무슨 소리야. 그것도 상속 재산이 맞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1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소송을 하게 돼요. 자, 1심을 4월 19일 날 1심을 19일 날 이게 판결문 이제 1심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이 하는데 이거는 기각을 해버려요. 기각을 해가지고 과세 처분 맞다.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 국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사이에 그 전년도 바로 12월 11일 날 그 전년도 12월 11일 날 합동 심판원은요 입장을 바꿔요. 이 합동회의를 가가지고 합동회의에서 이게 상속재산이 아니다 해가지고 상속재산 아니니까 망인의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상속재산 맞으니까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해놓고 12월 6개월 만에 딱 입장을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었기 때문에 합동회의를 갔냐. 액수가 크니까 갔겠죠. 이건 액수가 적었으니까 합동으로는 안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액수가 이거 뭐를 용을 써야 합동 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요. 그런데 합동회의에서는 이미 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체납세금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그건 나왔는데도 1심에서는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보험금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뭐냐? 근거 1 하면은 이게 국기법에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상정법에서도 상속재산이니까 국기법도 그냥 상속재산으로 같이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상속 포기한 사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세기본법상 망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수유자도 기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속 포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죽었으면은 무조건 그냥 다 책임지라라는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을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진장 국고적인 사람이에요. 무진장 국고적이고 대체로 보면은 좀 실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고적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기각하면은 국고적으로만 가면 판결문 금방 잡거든. 왜? 국세청이 써주면 그대로 벗겨버리면 되니까. 더군다나 심판원에서 이미 합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딱 바꿔놔 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판결을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무슨 과세 처분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행정심판에서 걸러져 버린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본다. 왜 그러냐면은 2심 같은 경우는 2심하고 3심에서는 이거 판결 잘못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판결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것을 봐도 1심은 이렇게만 규정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국기법에 조세 법률주의니까 상속재산으로 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런데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규정이 없다는 거는 똑같은데 국기법의 2심에서는 국기법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상속재산을 보냐.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8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국기법은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제를 하느냐. 그건 안 된다.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느냐. 상정세법에서는 그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보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기법에는 무슨 규정이 있느냐. 규정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거는 유추해석 금지다.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거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논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1심 같은 경우는
아니, 상속재산이니까 상정법상 상속재산으로 했으니까 국기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망인의 체납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법리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법원이 기껏 온 게, 심판원 행정공부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배운 사람이 지도가다고, 뭐를 거기에다가 또 근거만 잔뜩 뭐를 이렇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실무 이렇게 법원 재판 이렇게 해보면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그러면 국구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특히 민법 같은 거는 많이 해봐도 이런 특별법 같은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 쉽지가 않아요. 사건 내가 몇 개 한다 해가지고 법원에 내가 판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3심에서는 오케이, 맞다, 2심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망인이 체납세금을 가지고 국세청에 건들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국세청은 맞아요. 국가가 맞는데 상속세는 거둘 줄은 몰라도 망인의 체납세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건들지 마라. 상속세만 가져가고 끝나라. 라는 거거든요. 만일 이게 세법 개정안을 내놔라 라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자꾸 오더를 내리면은, 제가 만일 세무공무원이라면 이거 세법 바꿔버려요. 그러면 국기법에다가 규정을 넣어버리죠. 상속재산도,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다 라고 넣어버리고, 상속 포기한 사람도 국기법상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세법이 이런 식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뭐든지 국고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법원 판례 하나 딱 나오면은 바꿔버리면 돼요. 거꾸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세법이 그렇게 해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고적으로만 판단하면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뭐 법원이나 국고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고적으로. 그거를 그 사건의 이면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변호인들도. 그런데 뭐 단순하게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지, 실무를 많이 해보고 부딪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사건들을 많이 해봐야만이 이런 것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구제가 잘 된 편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2심까지 가는데, 이게 1심이 판결이 4월 달에 났는데 2심 판결문은 12월 달에 났어요, 선고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2심이 끝난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해가지고도 기각시키는 판인데, 그러니까 쉽게 빨리 구제를 해준 거다. 그리고 3심도 빨리 구제를 5개월 만에 빨리빨리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법원 판결을 이렇게 받아볼 때 그렇게 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소송 이거 소송 변론하신 대리 한 분이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었는갑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세법률주로 해가지고 끌어 나온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판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납세자들이 그 뒤로는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혜택을.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심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납세자 위주로 이렇게 해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그게 위원회에 할 일이다. 이거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버린다 하잖아요. 전부 다가 그냥 같이 눈치껏 따라주고 고개 숙여주고 뭐 동조해주고 부안해 등 해주고, 법원의 판사들도 그냥 국고적으로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국고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그 세금 계산해달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구제 마인드가 법원에 가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없다.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